다음에 에너지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펑션을 구했는데 그 뭐였었냐면 이 n은 마이너스 uc squared 이렇게 쓰는 게 차원을 볼 때 아주 쉽죠. 앞에 있는 게 레스트 에너지고 요거는 차원이 없는 수고 n제곱분의 1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때 우리 주어지는 아이겐 펑션은 레디얼 펑션과 스페리컬 하모닉스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레디얼 펑션은 로로 쓰면 좀 굉장히 복잡한 로의 L승 L-1 2L 플러스 1의 로 그 다음에 로는 n분의 2mu c c 알파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하면 내가 나중에 숙제를 요걸 풀 수 있는 형태로 낼 텐데 R은 다음과 같이 L 플러스 1 물론 여기 있는 A0는 보어 레디어스라고 해서 H바 UC 알파 길이의 차원을 갖는 양이고 R의 제곱은 두 배 C 스퀘어드 ON 제곱 L 플러스 1 요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로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R분의 1 R제곱분의 1 R 3승분의 1도 있지만 뭐 두 개만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봤냐면 에너지의 적당한 에너지 아이겐 밸류에 적당한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파라미터가 무엇이든 간에 해밀턴이 알파로 미분한 거에 대한 expectation 밸류를 구할 수 있다. 우리 다음 같은 걸 봤는데 하이드로젠 애텀인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R분의 1을 보려고 하면 해밀토니안의 포텐셜이 쿨럼 포텐셜이 4파이 엡실론 0 R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 알파가 파인 스트럭처 컨스턴트가 E 스퀘어드 4파이 엡실론 0 H 바 C로 주어지니까 C로 주어지니까 우리 요 양은 요 E 스퀘어분의 요 양이 H 바 C 곱하기 알파니까 마이너스 H 바 C 알파 C R로 주어지죠. 그 다음에 E N 마이너스 2분의 1 mu c 스퀘어드 C 알파의 제곱 N 스퀘어입니다. 우리 첫 번째 알파 요 알파를 여기 있는 파인 스트럭처 알파로 잡으면 마이너스 H 바 요거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럼 C R분의 1 이렇게 되죠. 먼저 에너지를 미분하면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 E 알파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n 제곱분의 mu c 스퀘어드
C 스퀘어드 알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해밀턴 왼쪽은 에너지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 거. 오른쪽은 해밀토니안인데 카이네틱 에너지에는 알파가 의존하지 않으니까 알파에 의존하는 양은 포텐셜 에너지에서밖에 안 나오죠. 우리 요 관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뒤집어 썼지만 다음과 같이 썼기 때문에 우리 R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없어지고 H 바 C Z로 나눠주면 뮤 C Z 알파 H 바 N 스퀘어가 되고 H 바분의 뮤 C 알파가 A 제로분의 1이니까 C A0 N 스퀘어. 다음과 같이 우리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R 스퀘어분의 1은 R 스퀘어분의 1은 보면 해밀토니안에 H 바 포텐셜 센트리퓨걸 배리어로 L 플러스 1 R 스퀘어 텀이 있죠. 해밀토니안 안에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레디얼 파트, 앵귤러 모멘텀 파트의 앵귤러 모멘텀을 아이겐 밸류로 바꾸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보면 이 아까는 R분의 1은 알파를 여기서 나온 요 파라미터 알파로 봤지만 이제는 여기 나온 L을 파라미터로 보면 그럼 우리 이거를 미분하면 이게 H 바 스퀘어드 2M 2L 플러스 1 미분한 거에 R 스퀘어. 오른쪽은 n 제곱인데 다음과 같이 쓰면 L에 인디펜던트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0이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n이 nr 다음 것이 주어져 있죠. 이걸 미분하면 여기 있는 요양이 요걸 집어넣고 미분을 하면 저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니까 뮤 C 제곱 Z 알파의 제곱 요거의 3승분의 1이니까 다시 n 3승으로 쓰면 n 3승 다음 것을 쓸 수 있어서 R 제곱분의 1은 2L 플러스 1분의 1 H바 제곱 이것도 뮤로 써야죠. 뮤. 두 배 뮤 스퀘어드 C 스퀘어드 알파 C의 스퀘어 다음 같이 쓸 수 있고 우리 이건 2로 나누면 L 플러스 2분의 1 C 스퀘어드 N 3승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뮤 C 알파의 제곱 나누기 H바 제곱이 A0 스퀘어니까 A0 스퀘어 다음 거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진 애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과 같이 해서 문제를 끝내고, 지금 우리 지금까지 한 거는 스핀이 없는 슈레딩거 이퀘이션, 전자의 스핀을 고려하지 않은 하이드로진 애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하이드로진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 하이드로진 애텀에 대해서 드디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다 풀었어요. 그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센트럴 포텐셜이 있는 예가 뭐 딴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아이소트로픽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도 다음 같은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물론 그 경우는 예를 들어서 X방향, Y방향, Z방향에 대한 아이소트로픽하다는 거는 그쪽으로 전부 다 개수가 2분의 1 M 오메가 제곱으로 주어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R제곱으로 놓고, 그럼 역시 센트럴 포텐셜이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니까 포텐셜이 X만의 함수 더하기 Y만의 함수 더하기 Z만의 함수라고 해서 X, Y, Z에 대한 변수 분리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혹은 R 제곱으로 써서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로 해서 그 스페리컬 시미트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그거는 스페리컬 시미트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하이드로진 애텀의 쿨럼 포텐셜 R분의 1 포텐셜 대신에 R 스퀘어의 포텐셜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다시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하이드로진 애텀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보는 거랑 똑같은 스텝을 걸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고, 그거보다 강의는 항상 간단한 걸 하니까 우리 좀 더 트리비얼한 걸 생각해 봅시다. 트리비얼한 걸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프리 파티클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프리 파티클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 프리 파티클은 EM분의 P제곱이니까 모멘텀의 X, 그거는 해밀토니안이 PX, PY, PZ랑 서로 커뮤트하니까 PX, PY, PZ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X쪽 방향의 플레인 웨이브, Y쪽 방향의 플레인 웨이브, Z 방향의 플레인 웨이브를 곱해서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레인 웨이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리니어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으로 프리 파티클의 솔루션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EM분의 P 스퀘어는 역시 스칼라죠. 로테이션에 인베리언트 하죠. 이무의 점에 대한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죠. 그래서 우리는 리니어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익숙해 있고, 이제는 그러면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로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아이겐, 프리 파티클에 대한 아이겐 펑션을 쓰면 어떤 식으로 주어질까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프리 파티클을 L 스퀘어 LZ, 프리 파티클의 카이네틱 에너지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프리 파티클의 경우 어떻게 보면 트리비얼하게 보이지만 지금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맥시멀 넘버 오브 커뮤팅 observable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베이시스를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플레인 웨이브 대신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쓰면,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쓰면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포텐셜이 0인 경우죠.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레디얼 파트랑 앵귤러 파트를 서로 분리를 하면 앵귤러 파트는 다시 계산할 필요도 없이 앞에서 계산한 L 스퀘어랑 LZ의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인 spherical harmonics로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레디얼 파트만 보면 되죠. 레디얼 파트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D squared, ER squared, ER. 원래 여기 마이너스 2n분의 h바 스퀘어가 있는데 그걸 다 전부 다 나눠줘서 하면 이 뮤분의 우리가 잘 아는 k 스퀘어로 쓰면 양변에 원래 여기 마이너스 2미분의 h바 스퀘어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나눠주고 왼쪽으로 옮기면 다음과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역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를 보면 돼요.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 이 레디얼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하이드로젠 애텀보다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R분의 1 포텐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으니까 로를 디멘션이 없는 KR로 쓰면 디멘션이 없는 양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D 스퀘어 R D 로 스퀘어드 그러면 R을 바꾸면 DD 로가 DD로 1 오버 K 아니 여기다가 K를 곱한 게 DDR인가? 그래야지 R이 아니지 맞죠? 다음같이 주어지죠. 요걸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쓴 거에 K 스퀘어가 더 나고 여기도 K 스퀘어가 더 나오고 K 스퀘어가 나오는데 양변을 다 K 스퀘어로 나눠주면 플러스 2 오버로 DRD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하이드로젠 애텀 같은 경우 하이드로젠 애텀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왔을 때 했던 게 뭐였죠? 어심토틱 솔루션을 보는 거였죠. 그때 어심토틱 솔루션은 그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하이드로젠 애텀은 바운드 스테이트였기 때문에 R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접근하는 그런 웨이브 펑션의 조건이 나오는 걸 알았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프리 파티클은 R이 무한대로 갈 때 굳이 0으로 가야 될 조건이 필요하지 않죠. 그죠? 우리 프리 파티클은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플레인 웨이브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무한대로 떨어져도 이게 서프레스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 경우에는 어심토틱 솔루션을 쓰는 테크닉이 도움을 주지 않아요. 이걸 풀 때. 그렇지만 이거는 프리 파티클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푸는 테크닉은 어떻게 되냐면 U라는 양을 도입하는데 로 곱하기 R로 다음 같은 양을 보고 U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R은 U를 로로 나눈 거니까 DR, D로는 프라임을 로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고 하면 체인으로 쓰면 분자 미분한 거, 분모 미분한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R 더블 프라임은 분자 미분한 거 이거
그 다음에 분자의 분모 미분한 거 그럼 요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배 u 프라임 로 스퀘어드. 그 다음에 요거를 분모에 대해서 미분한 거 다음 같은 게 있죠. 이거를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로분의 u 프라임 마이너스 2배 u 프라임 로 제곱 로 3승.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로분의 2를 하면 플러스 2u 프라임 로 제곱 마이너스 2u 로 3승. 마이너스 L 플러스 1 로 3승분의 U. 로 3승분의 2지? 나 이거 잘못 썼지? 날씨가 더워. 생유. 날씨가 더우니까 2가 아무데로나 막 가는구만. 다음 같이 됐죠. 그 다음에 R이 뭐지? 유업으로. 그래서 요게 캔슬이 되고 요것도 캔슬이 되고 남는 게 간단해지죠. 그래서 뭐냐면 d squared u d o squared 다음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베셀 이퀘이션. 베셀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이 과목을 들으면서 수리 물리를 듣나? 수리물 안 듣나? 스페셜 펑션 안 배웠나? 작년에 했어? 그러니까 어렴풋이 이름을 들은 기억은 있지. 그거만 있으면 충분해.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를 알 필요는 없고 자세한 건 여기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우리 기본적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봤는데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쉽게 L이 0이면 앵글러 모멘텀이 0이면 오비탈 앵글러 모멘텀이 L이 0이면 아주 쉽죠.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식이죠. 그죠? L이 0이면 d 스퀘어드 u d 로 스퀘어드 u는 사인 로 아니면 코사인 로예요. R의 L이 제로인 거에 로는 U를 로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죠? 로분의 사인 로, 로분의 코사인 로. 다음 것이 주어져 있죠. 근데 문제는 로가 제로일 때 로가 제로라는 건 R이 제로로 접근할 때 웨이브 펑션이 요건 로가 제로로 갈 때 파이나이트 하죠. 로분의 사인 로니까 이건 파이나이트 해요. 자. 요건 그렇지 않죠. 그럼 이걸 그냥 버리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영역이 R이 제로인 원점을 포함하는 공간에서
이 이퀘이션을 풀었다고 하면 R이 제로인 곳에서 웨이브 펑션이 파이나이트 해야 되니까 이걸 쓰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건 예를 들면 포텐셜 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0 안에서는 파이나이트하고 바깥에서는 무한대인 경우. 이럴 때는 R0 안에서는 없고 바깥에서는 포텐셜이 0이고 바깥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대인 경우. 그럼 포텐셜 웰이 이렇게 스피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안에서는 프리 파티클이고 바깥으로는 못 나가죠. 이런 경우에는 원점을 포함하니까 이 L이 제로일 때 이 솔루션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포텐셜 웰이 아니라 R0 안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대고 바깥에서 포텐셜이 0이면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은 R이 제로인 부분을 포함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L이 제로인 솔루션은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 2차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 인디펜던트 솔루션은 두 개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에 따라서 두 개를 다 쓸 수 있냐, 하나만 쓸 수 있냐, 우리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L이 제로인 경우는 간단하고 L이 그럼 다르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일반적으로 풀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베셀 펑션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이런 걸로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라고 하는데 사인 컨벤션은 약간 좀 복잡하지만 마이너스 로의 L승 D 로의 L승 로분의 사인 로. 다음 같이. 이제 이상하죠. 로의 L승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다음 같이 주어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스페리컬 베셀 펑션. 이건 전부 다 로가 0으로 갈 때 전부 다 파이나이트한 L이 제로인 경우도 그렇지만 그런 거고 그 중에 L이 제로일 때가 요거인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L이 제로일 때 밑에 있는 거를 이레귤러한 펑션을 이건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마이너스 로에 L승 DD로 L승 코사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여러분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처음 몇 개의 스페리컬 베셀 펑션과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을 보면 J0 로는 아까 본 것처럼 이게 L이 제로인 경우니까 로분의 사인 로 J1은 사인 로 스퀘어드 마이너스 코사인 로 언뜻 보면 로가 제로로 갈 때 이거 다이버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가 제로로 갈 때 이거는 로분의 1 여기도 이게 로가 제로로 갈 때 로분의 1이죠. 그 로분의 1 타면 서로 캔슬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로가 작은 데서 전개를 하면 로가 제로인 경우에 파이나이트한 부분만 남아있어요. 그건 J2 로도 마찬가지로
사인 로 스퀘어드 코사인 로 이렇게. 이것도 역시 로가 제로로 갈 때 파이나이트한 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n0는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사인 컨벤션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사인으로 n2로는 코사인으로 3 로 스퀘어드 사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원점을 포함한 전 공간에서 프리 파티클을 다룬다 그러면 사실 스페리컬 베셀 펑션만 써야죠. 원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게 사인 코사인으로 쓰죠. 사인 코사인으로 쓰는데 NL과 JL이 주어진 L에 대해서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면 사실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해도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서 이거는 우리가 소위 여러분들이 1차원 포텐셜을 볼 때도 1차원 문제를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포텐셜 웰 안에 바운드 스테이트 이런 걸 볼 때는 그 프리 파티클의 솔루션을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쓰는 게 좋았고, 그게 아니라 포텐셜 웰의 스캐터링을 볼 때는 플레인 웨이브를 썼죠. 그 사인과 코사인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바운드 스테이트나 이런 걸 볼 때는 스페리컬 베셀 펑션을 쓰는 게 좋지만 이거를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해서 스페리컬 웨이브로 쓸 때는 요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떻게 쓰냐면 역시 이거랑 이퀴벌 NL과 JL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역시 이퀴벌런트한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인데 그 솔루션을 스페리컬 한켈 펑션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쓰냐면 스페리컬 한켈 H의 first kind JL 플러스 I and L로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게 있어야 되니까 2는 HL1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다시 말해 여기다가 마이너스 INL을 한다는 거죠. 다른 것 쓰면 이것도 역시 H0 1로는 I 로분의 E to the I로 H1 1은 로분의 E to the I로 1 플러스 I 오버 H2 1은 I E to the I로 1 플러스 3I 오버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여기다가 타임 디펜던트 파트는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는 거죠.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이거는 나가는 방향이죠. 로분의 1이니까 스페리컬 웨이브가 나가는 거예요.
outgoing spherical wave를 쓸 때 다음 것 쓰고 어심토틱 폼이 적어도 요걸 가장 낮은 H 제로를 보면 그 컴플렉스 컨주깃은 마이너스 I로에다가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마이너스 I KR 플러스 오메가 T의 형태니까 들어온 incoming spherical wave를 나타내죠. 그래서 spherical 베셀, spherical 노이만은 standing wave solution. 한켈 펑션은 incoming, outgoing spherical wave를 볼 때 나타낼 때 문제에 따라서 어느 솔루션을 쓰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문제를 보고 어떻게 결정하냐?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거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스페리컬 베셀 펑션과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에서 여러분들이 특징 중에 중요하게 앞으로 쓰게 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JL과 스페리컬 베셀 펑션과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의 로가 아주 작은 경우 로의 파워로 나타날 테고 그다음에 로가 아주 큰 경우 어심토틱 폼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보면 로가 이게 디멘션이 없는 넘버죠. 로가 KR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다 크다라는 걸 얘기할 때는 뭐에 비해서 작냐 크냐를 볼 때는 우리가 주어진 유일한 그 안에 넘버가 L이니까 L보다 굉장히 작으면 L이 0인 경우는 문제가 있죠. 다음과 같이 쓰면 저희 L은 로의 L승으로 L은 항상 0 이상인 숫자죠. 그러니까 L의 포지티브 파워로 다음과 같이 주어져. 물론 앞에 개수는 12 플러스 1 더블 팩토리얼. 더블 팩토리얼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7의 더블 팩토리얼이면 1357만 곱한 거. 그냥 싱글 팩토리얼이면 7 팩토리얼이면 1, 2, 3, 4, 5, 6, 7 곱하는데 두 개씩 건너서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NL로는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제로로 갈 때 다이버지 하는데 이거는 로의 L 플러스 1승으로. 수리물리에서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거고 로가 굉장히 큰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볼 때는 JL로는 이렇게 쓴 거 중에서 JL로는 이렇게 쓴 거 중에서 하이어 파워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JL로는 1 over 로 sin 로 이상한 형태로 주어지죠.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코사인 로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따라서 이때 HL 스페리컬 한킬 펑션은 알파 2로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프리 파티클을 생각해 본다면 다시 말하면 레귤러 솔루션 RLR은 JLKR 이게 요거죠. 요걸 쓰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 오버 2i kr 다음과 같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x가 2i분의 e to the ix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ix인데 이 i를 끄집어내고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서 요게 로분의 사인 로를 로 대신에 kr로 쓰고 앞뒤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거죠.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타임 디펜던트 파트는 항상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로 들어오죠.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뭐죠? 인커밍 마이너스 i k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kr 플러스 오메가 t의 형태를 가진 웨이브죠. 그러니까 이게 인커밍 스페리컬 웨이브예요. 요거는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죠. 그래서 프리 파티클은 각각 주어진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주어진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게 뭐예요? 프리 파티클인 경우는 어떻게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서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를 쓰는 거는 우리가 원점을 어디다 잡아도 인디펜던트한데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잡으려면 원점을 정해야 되죠. 그럼 원점에 대해서 프리 파티클이 L이 제로라는 건 뭐죠? 원점을 향해서 들어오는 거죠. 원점을 향해서 들어오거나 원점을 향해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L이 0이 아니려면 이렇게 뭐지? 여기가 원점이면 입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앵귤러 모멘텀이 0이 아닌 경우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면 R 크로스 P에서 R이 0이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0인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앵귤러 모멘텀이 0인 경우부터 무한대 것까지 다 합해야 되는 거죠. 다 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주어진 L 값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incoming spherical wave와 outgoing spherical wave를 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처럼 그럼 언제 스페리컬 베셀 펑션을 쓰는 게 좋냐, 한켈 펑션을 쓰는 게 좋냐 하는 거에 대한 몇 가지 example을 봅시다. 몇 가지 example을 보는데 첫 번째 example은 infinite potential well. 3dimensional infinite potential well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포텐셜이 R의 함수야. 근데 R이 요 안에서는 0, 바깥에서는 무한대. 다시 말하면 포텐셜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는 거죠. 1차원인 경우는 이거 문제를 풀었죠. 근데 3차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푸나? 역시 2를 아까 본 것처럼 2뮤분의 h바 스퀘어 k 스퀘어라고 하면 앵귤러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는 우리 다 알고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레디얼 펑션은 JL과 NL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인데 원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문제죠. 원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없죠. 스페리컬 베셀 펑션만 있죠. 근데 스페리컬 베셀 근데 조건이 뭐죠? 여기서 웨이브 펑션이 여기서 0이어야 되죠. 여기서 0이어야 되죠. 여기서는 R이 제로였어도 0이 돼야 되나?
R이 제로에서 0일 필요가 0이 돼야 되죠. 여기서도 R이 제로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JL KR이 R이 제로일 땐 0이니까 그렇고 지금 문제는 RL은 JL KR some constant 노멀리제이션을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지만 우리 이때 조건은 R이 A일 때 0인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에너지에 대한 퀀타이제이션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JL은 이게 오실레이팅 펑션이에요. 오실레이팅 펑션인데 오실레이팅 펑션에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1차원에서 인피니트 포텐셜 웰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베셀 펑션에 이게 0이 되는 점들은 사실 여러 군데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물론 KA가 L보다 무지 크면 KA가 L보다 무지 크면 아주 먼 곳에서 보면 먼 곳에서 본다고 얘기할 수 없지. KA가 주어진 앵글로 봤을 때 KA가 굉장히 크면 다시 말해 하이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 보면 KA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때 솔루션 아이겐 펑션은 A, JL, K, N, L, R, Y, L, M, 베타 파이. 갑자기 KNL이 나오지만 KNL은 KNL 곱하기 A에 이게 0이 되는 K 값이에요. 0이 되는 K 값을 KNL이라고 줘주면 다음과 같이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근데 물론 이거는 애널리틱하게 값을 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스페리컬 베셀 펑션에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사실 요거는 KA가 클 때고 일반적으로는 요게 0인 점을 뉴메리컬하게 찾아서 그 K 제곱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에너지 스펙트럼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바운드 스테이트를 찾는 거고 그러면 스캐터링을 볼 때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우리 스페리컬 베셀 펑션을 쓴 경우고 스페리컬 한켈 펑션이나 이런 걸 쓰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는 스캐터링을 보는 경우죠. 그래서 프리 파티클의 어심토틱 솔루션은 어심토틱 솔루션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아까 쓴 것처럼 괜히 지웠네. R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오브 2IKR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을 쓰면 이 뒤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이거는 KR 플러스 오메가 t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인커밍 KR 음수니까 인커밍 요것만 있으면 플레인 웨이브지만 R분의 1이 있으니까 스페리컬 웨이브죠. 인커밍 스페리컬 웨이브 요거는 따라서 outgoing
스페리컬 웨이브죠. 그래서 우리 스페리컬 웨이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플레인 웨이브인 경우 프리 파티클을 다룰 때 프리 파티클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 프리 파티클의 솔루션은 플레인 웨이브라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지 않은 웨이브 펑션인데,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할 때 푸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웨이브 펑션이나 프로바빌리티를 묻지 마라. 파티클의 플럭스가 뭔가 얼마가 되는가를 물어보자 라고 해서 우리 얘기했었죠. 그럼 여기서도 플럭스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심토틱 폼으로 플럭스를 계산한다는 것은 원점에서 멀리,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플럭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깥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레디얼 플럭스를 보는 거죠. 사실 구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생기는 플럭스는 지나가는 레디얼 방향으로 나가는 거에 기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보면 플럭스를 계산해 봅니다. 플럭스는 우리 전에 probability current를 봤으니까 사이스타 1차원에서는 미분이었지만 미분은 그레디언트로 바꾸면 되죠. 근데 플럭스를 본다는 거는 굉장히 큰 곳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솔리드 앵글이 d 오메가면 여기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r 햇 방향이죠. 이렇게 나가는 레디얼 플럭스를 계산하려면 레디얼 플럭스는 j의 r 햇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모든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h바 d 오메가.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만 되는 거는 r 방향의 데리버티브, r 방향의 미분만 생각하면 되죠. 사이스다 디프 사이 dr 디프 사이스다 dr 이걸 생각하면,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것 같은 뭐냐면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푸사의 R은 R분의 요거 아니면 요거 e to d 플러스 마이너스 ik야. some constant YLM.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오메가에 대한 적분은 YLM에 대한 오소고널리티로 주어진 LM에 대해서 오메가에 대한 적분은 1이 되고, 저 노멀리제이션에 의해서 남는 거는 뭐가 남냐면 우리 계산해 보면 되죠. h바 2i 뮤, 그 다음에 c의 절대값의 제곱, r분의 1이니까 r제곱분의 1, 미분하면 ik가 나오니까 플러스 ik일 경우에는 ik 마이너스 플러스 2배 ik가 k,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ik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플러스인 거. outgoing. 이게 outgoing. 이게 incoming.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거. 이거 왜 이거만 쓰나요? 이거는 여기 분자에 있는 엑스포넨셜 펑션만 미분하지, 이걸 미분하면 이거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한 것도 있는데요. 그죠? 근데 이거 미분한 거는 요거만 미분한 건 R분의 1. 이걸 미분한 건 R제곱분의 1이죠. 근데 우리가 R이 무한대로 가는 곳에서 보면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거는 R분의 1에 비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리딩 텀만 쓴 거예요. 리딩 텀만 쓰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실제로 이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고, 실제로 이게 길이가 R이면 전체 플럭스는 여기로 나가는 플럭스는 얼마냐면 R제곱 D 오메가 R 햇, 이거를 계산해 봅니다. 여기가 면적이 R제곱 D 오메가니까 이걸 계산하면 여기 R제곱이 없어지죠. 그래서 R제곱에 인디펜던트한 스페리컬 웨이브인 경우는 레디얼 플럭스가 아웃고잉 웨이브는 뮤분의 h 바 k, 인커밍 웨이브는 마이너스 뮤분의 h 바 k, 노멀리제이션 플럭스가 다음 거지. 플레인 웨이브인 경우랑 아직 대응이 되는 우리 다음 같은 플럭스로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거는 이제 3차원에서 포텐셜 웰 같은 게 있는 경우 2학기에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2에서 스캐터링을 배워요. 스캐터링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일반적으로는 두 입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충돌해서 튀어나가는 경우 그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기 때 소위 섭동이론을 배우는데, 섭동이론을 배울 때 들어올 때 에너지랑 나갈 때 에너지가 있으면 들어온 입자가 어떤 운동량과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갈 때 어떤 특정한 운동량과 에너지를 가지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입자의 개수, 들어오는 입자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입자의 개수의 비율을 생각하는 게 소위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는 걸 계산을 해요. 이제 두 입자가 이제 서로 충돌할 때 두 입자를 생각하면은 전부 다 프리 파티클들, 플레인 웨이브로 기술되는 입자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조를 알 수 없는 타겟이에요. 그 타겟은 입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레티스, 결정 구조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거기 그거를 입자의 충돌로 볼 수 없으면 하나를 포텐셜로 생각해서 이 포텐셜에 이 입자가 어떻게 지나가는가, 우리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스캐터링을 그때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레디얼 펑션의 프리 파티클의 플럭스를 보게 되면 우리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자세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2학기에 가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인커밍 웨이브랑 아웃고잉 웨이브의 렐러티브 사인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죠. 저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와야 프리 파티클의 솔루션이 돼요. 다시 말하면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프리 파티클이 아니고 포텐셜이 있으면, 원점 근처에 포텐셜이 있는데 멀리서 들어와서 포텐셜을 이렇게 쑥 지나가면, 포텐셜이 원점에 있다고 쳐.
포텐셜이 원점에서 이렇게 쑥 지나가면 입자가 지금 하나가 이렇게 쑥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웨이브 패킷을 생각하는 거예요. 웨이브 패킷이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죠. 웨이브 패킷이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웨이브 패킷은 뭐죠?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웨이브 넘버를 가지는 웨이브들의 슈퍼포지션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러지 않고 주어진 한 개의 웨이브 넘버를 가진 게 포텐셜이 있으면 쭉 스테디 스테이트로 계속 들어오면 쭉 들어오는 인커밍 웨이브랑 아웃고잉 웨이브. 그러니까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입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인커밍 웨이브랑 아웃고잉 웨이브의 슈퍼포지션으로 볼 수 있어요. 멀리서 볼 때. 가까이서 볼 때는 포텐셜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멀리서 볼 때 인커밍 웨이브랑 아웃고잉 웨이브, 포텐셜이 0이면 프리 파티클이에요. 이걸 볼 수 있죠. 포텐셜이 0이 아니면 멀리서 보면 웨이브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 웨이브가 들어오는 게 있고 인커밍 웨이브랑 아웃고잉 웨이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커밍 웨이브는 멀리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아직 포텐셜이 있는지 몰라. 원점에. 그죠? 인커밍 웨이브 무한 데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 거니까 아직 포텐셜이 있는지 모르죠. 반대로 아웃고잉 웨이브는 포텐셜의 영향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자, 프리 파티클은 들어올 때도 포텐셜이 없고 나갈 때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포텐셜이 있다면 프리 파티클의 솔루션에서 어떻게 바뀔까? 인커밍 웨이브는 포텐셜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프리 파티클이랑 똑같아. 요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요게 영향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두 개의 플럭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뮤분의 h 바 k예요. 플럭스는 바뀌지 말아야 돼요. 포텐셜이 만약에 파티클을 흡수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이게 입자의 개수를 보존하는 그런 크로스 섹션이면 들어오는 플럭스랑 나가는 플럭스는 같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프리 파티클 솔루션에서 인커밍 웨이브는 변화가 없고 나가는 건 바뀌어. 근데 플럭스는 변하지 않아.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앞에 페이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어심토틱, 우린 중간에 인터미디어트 한 게 보니까 어심토틱 폼은 포텐셜이 있으면 어심토틱 폼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물론 오버올 페이스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거는 피직스에 중요하지 않죠. 렐러티브 페이스가 있는데 렐러티브 페이스가 e to the i kr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SLK라고 합시다. 그럼 SLK는 플럭스가 보존이 되려면 절대값이 1이어야 돼요. 절대값이 1이라는 거는 페이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SLK 이거는 SLK는 페이스인데 페이스를 우리가 컨벤션으로 e to the 2i 델타 LK로 써요. 델타 L은 리얼 넘버예요. 앞에 2가 있는 게 좀 불편하지만 왜 2가 있으면 더 편해지는지는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이때 이 델타 L을
페이스 쉬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스캐터링 같은 걸 하는 거는 그 충돌을 시켜서 어떤 우리가 충돌시키는 입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조가 없는 입자고 다른 거에 예를 들어서 원자 핵에다가 전자를 때리고 싶다. 그럴 때 그러면은 전자는 프리 파티클로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도 전자라고 하면 둘 다 프리 파티클로 생각해서 두 개가 충돌하는 거는 다음 학기에 퍼터베이션을 써서 충돌 문제를 배울 거고 또 하나는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조를 모르는 어떤 이런 핵 같은 게 있으면 핵을 어떻게 보냐? 그럼 핵을 지나갈 때 전자가 받는 전기 포텐셜. 그러니까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고 포텐셜을 지나가는 입자라고 해석하고서 그걸 보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에 입자의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서 포텐셜의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죠. 포텐셜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 그 구조를 어떻게 보냐? 지금까지 쓴 거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플럭스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그냥 쓴 것뿐이에요. 그러면 포텐셜에 따라서 델타 L 값이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옛날의 핵물리에서 핵의 구조를 볼 때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L 값에 대해서 이 페이스 쉬프트를 측정을 해요. 페이스 쉬프트를 측정을 하면 그 안에 뉴클리어 포텐셜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물론 L 값이 0부터 계속 많은 값을 할수록 점점 정확해지겠지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에너지로 하면 첫 번째 몇 개의 L 값만으로도 그 안에 있는 포텐셜의 성질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2학기 때 스캐터링을 볼 때 하지만 우리 요 다음 같은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포텐셜 웰에서 스캐터링 다음 같은 포텐셜 웰인데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 다음 같은 경우에 포텐셜이 주어졌을 때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볼 때 우리 나오는 어떻게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 정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지금 다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면 우리 여기서는 보지만 아주 큰 곳에서 여기서의 웨이브 펑션, 어심토틱 폼을 쓰고 여기서는 원점을 포함하는 여기서의 밑으로 되어 있지만 K가 바뀌는 프리 파티클의 솔루션 형태를 쓰고 바운더리에서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어스하다는 웨이브 펑션과 웨이브 펑션의 퍼스트 데리베티브가 컨티뉴어스하다는 조건을 쓰면 요 인커밍 웨이브와 아웃고잉 웨이브의 그 앞에 붙어 있는 계수를 이용해서 페이스 쉬프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거를 특별한 아주 간단한 포텐셜 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하는 거를 보도록 하고 좀 더 자세한 거는 2학기 때 스캐터링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한 걸 보고 그 다음에 볼 거.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내가 하이드로젠 애텀이 끝나면서 스핀, 전자의 스핀은 아직 집어넣지 않았다고 했죠.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어떻게 기술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전혀 얘기한 게 없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만 봤었죠. 근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에 대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우리가 알고 이제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과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갖는 임의의 세 개의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그 중에 스핀 앵귤러 모멘텀, 우리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L이 정수인 경우만 있는데 꼭 우리 해프 인티저일 경우도 가능했었죠. 해프 인티저인 경우에도 그 앵귤러 모멘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일반적으로 해프 인티저인 경우에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인 경우에는 3차원에서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r 세타 파이의 데리버티브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그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없는 옵저버블. 그럼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안 하면 되죠. 레프레젠테이션의 인디펜던트한 건 힐버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힐버 스페이스에서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정의하고 그 힐버 스페이스에서의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가지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금 여기서 보던 스캐터링에 대한 스퀘어 웰에 대한 스캐터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굳이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없는 경우 그래서 우리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소위 인트린식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해요. 스페이스 타임에 의존하지 않고 그 인터널 시미트리가 있다는 경우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러면 레프레젠테이션에 인디펜던트하게 힐버 스페이스에서 이런 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나타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이젠버그가 시작했던 거라서 우리 소위 말하는 매트릭스 메카닉스라는 거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